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우십니까? 거울을 볼 때 주름이 늘고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이 더 깊이 불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잘 익은 나이가 더 깊은 빛을 낸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부끄럽지 않듯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추앙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산 나무는 그 나이테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것이 그 나무의 가치이니라.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월이 자산이 되는 조건입니다.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수록 빛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세월이 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경험을 했어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그냥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람의 나이가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로 사는 것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능숙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스스로 빛난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사람을 모은다. 네 번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경험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는 그 배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경험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셋째는 그 경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경험에도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감사가 생길 때 그 경험이 완전히 소화됩니다. 다섯 번째, 어른다운 어른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른다운 어른이 드뭅니다. 나이는 많은데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적어도 어른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어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사람이니라. 6번째,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나이를 받아들이십시오. 2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2,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3, 나눠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나이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씨앗을 품듯 잘 산 사람은 지혜를 품는다. 그 지혜를 나눌 때 비로소 그 삶이 완성된다. 당신의 인생 후반은 반드시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우십니까? 거울을 볼 때 주름이 늘고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이 더 깊이 불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잘 익은 나이가 더 깊은 빛을 낸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부끄럽지 않듯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추앙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산 나무는 그 나이테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것이 그 나무의 가치이니라.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2번째, 세월이 자산이 되는 조건입니다.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수록 빛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세월이 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경험을 했어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그냥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람의 나이가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로 사는 것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능숙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스스로 빛난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사람을 모은다. 네 번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경험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는 그 배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경험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셋째는 그 경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경험에도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감사가 생길 때 그 경험이 완전히 소화됩니다. 다섯 번째, 어른다운 어른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른다운 어른이 드뭅니다. 나이는 많은데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적어도 어른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어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사람이니라. 여섯 번째,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나이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셋, 나눠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나이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씨앗을 품듯 잘 산 사람은 지혜를 품는다. 그 지혜를 나눌 때 비로소 그 삶이 완성된다. 당신의 인생 후반은 반드시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우십니까? 거울을 볼 때 주름이 늘고 흰 머리가 늘어난 것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꽃도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이 더 깊이 불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잘 익은 나이가 더 깊은 빛을 낸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부끄럽지 않듯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추앙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산 나무는 그 나이테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것이 그 나무의 가치이니라.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월이 자산이 되는 조건입니다.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수록 빛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세월이 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든 경험을 했어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그냥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사람의 나이가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로 사는 것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능숙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스스로 빛난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사람을 모은다. 네 번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경험이 자동으로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둘째는 그 배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경험이 진짜 지혜가 됩니다. 셋째는 그 경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경험에도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감사가 생길 때 그 경험이 완전히 소화됩니다. 다섯 번째, 어른다운 어른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른다운 어른이 드뭅니다. 나이는 많은데 어른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적어도 어른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화가 나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어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따뜻한 사람이니라. 여섯 번째,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나이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셋, 나눠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나이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익은 과일이 씨앗을 품듯 잘 산 사람은 지혜를 품는다. 그 지혜를 나눌 때 비로소 그 삶이 완성된다. 당신의 인생 후반은 반드시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